안녕하세요. 정우쌤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있을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정책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나올 이재명 표 부동산 공약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전세난민, 영끌족, 패닉바잉 등 이러한 신조어들이 유행할 만큼 건국 이래 집값이 가장 폭등했던 시기였고, 또 풍선 효과로 인해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레지던스 등 모든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대중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동산 폭등이 얼마나 문제였으면 당시 보수정당의 경선에서, 그것도 찐보수라 일컫는 당시 홍준표 후보가 3주택 이상일 때는 2채까지는 놔두고 나머지는 강제 매각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반증이라 생각이 됩니다. 보수정당 후보가 이 정도인데 이재명 후보는 어땠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과거부터 부동산에 대해 강경 발언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에 동의한다. 불로소득을 100% 환수해야 된다.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기본주택 공급과 토어제를 확대해야 한다. 또 경기지사 때죠. 다주택 공무원을 승진해서 빼버리고 당시 강한 규제를 쏟아부었던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 옳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확실하게 부동산에 대한 강한 규제의 DNA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보고 정말 할까봐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강경 발언은 정치적인 뒷배경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에서 1등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이라는 것은 지지층의 표심을 얻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2018년, 2019년도만 해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강경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강경 발언은 효과가 있었고, 마침내 이재명 후보는 21년 10월 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리함으로써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대통령 선거 본선입니다. 당내 경선은 지지층의 표심을 얻는 게 핵심이라면 본선은 어떻죠? 네, 이제는 중도 확장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도 확장을 하려면 강경 발언보다는 우클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이재명 후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금기는 깨라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에 대한 개혁 정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실용입니다. 실용적 개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진지하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어렵지요? 여러분, 여기 재건축 재개발해야 되는데 내가 깨끗하고 좀 더 크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데 재개발 재건축하고 안 나오니까 힘드시죠? 저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장난 해보셨습니까? 두꺼비도 새 집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꺼비가 새 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합리적으로 풀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편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정치고 정책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여러분 좋은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여러분, 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세금이란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지 누가 재수 없어서 내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서 예상 못한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조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원리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과도하게 올라간 거 차츰차츰 조정해야 합니다. 집을 빨리 팔라고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부과한 것도 그것도 역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조정해야죠. 단 한시적으로. 어떻죠?
우리가 알던 이재명이 아니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강조해왔던 국토 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옳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정책 실패가 분명하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 예외나 민간 재개발 완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공급 확대, 또 그동안 민주당이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했다면서 500% 재건축하자, 재산세 종부세 조정하자 등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역행하는 우클릭 발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대선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 아니 이재명 후보는 과연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까요? 이제는 당내 경선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보 진영에서 압도적입니다. 즉, 당내 경선에서의 지지층을 위한 강경 발언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예전처럼 부동산 폭등이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초토화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지방에 대한 부행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우클릭 공약으로 중도층을 확실하게 포섭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선거 초반에는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의 지지율의 차이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부양책의 강도는 점점 더 올라갈 것이라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은 아직 선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레 겁먹고 집을 급매로 팔거나 급하게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등의 행동을 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냉정해지란 얘기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똘똘한 한 채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완화적인 공약이 나온다고 해도 그 공약을 지키라는 법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거나 다른 형태의 비상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숨어있던 DNA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의 여유를 가지면서 대신 방심은 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하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기조를 예측해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해야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선거 시작도 안 했을 뿐더러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리 속단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잘 대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